또 언론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혹은 다른 후보들은 문재인은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기자들은 문재인은 기자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라고 네. 해가지고 막 성명도 내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기자들이 이런 성명을 냈어요. 문재인 대표가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어떤 건물의 복도에 지나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붙잡고 세례를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굉장히 협소하고 이동 중인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그 상황이라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표가 뭐 굳이 서서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던 와중에 뭐 기자들은 계속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 싶어서 중간에 그 참모진이 이제 그만 좀 하시라 제지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게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그 단체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나가는 상황이거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들이 들이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답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니 근데 네. 답해줘야 될 의무를 떠나서 네. 그 상황의 풀 영상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막 성명만 나오고 막 뭐 하니까 진짜 문재인이 기자들을 막 닥달하고 네. 막 물리적으로 보좌진들이 막 이렇게 뿌리치고 행패 부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재인은 답할 걸 다 답했어요. 네.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시민들이 일단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었어요. 셀카를. 네. 네. 그래서 일단 셀카부터 다 찍게 해주세요라고 그 비서진이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양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질문을 하죠. 전인범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인범의 부인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온 적이 없다. 네. 이거 답변했었고 그 앞에도 또 하나 답변까지 했어요. 통상적으로 후보든 당대표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개의 질문을 받고 나면 다음 디테일한 백불은 이제 대변인이 하는 것이 혹은 주위에 있는 공보 담당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이 한두 개의 답변조차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엔 전인범에 대한 답만 해주면 딱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네. 듣는 것은. 그렇죠. 근데 그 뭐 10개, 20개를 다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보좌진들이 이후의 것은 저희들의 질문 드리겠다. 답 드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그렇게 정리되면 되는 것인데 네. 왜 이렇게 문재인에게는 진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지. 네. 더 웃긴 게 네.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곧바로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언론인들이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거 어디다 대고야 이건 또. 어디다 대고. 아니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언론 통제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그 기자들 다 어디 갔냐고. 근데 이렇게 진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의 윤리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 지점 얘기하고 싶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어떤 녹음기라든지 취재라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질문 자체를.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언론 통제지. 그러니까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네. 아니고. 응? 음. 근데 그런 거에서는 입도 뻥끗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게 문재인이야. 네.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왜 성명서를 내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언론 통제다. 오호 통제네요, 진짜. 다음번에 여기 그 네. 통제했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표 옆에 하림 씨하고 선웅 씨하고 둘이 한번 불러가지고 좋네요. 옆에서 본 문재인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만만해 보이는 이유가 또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되게 패권적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한테는 이런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근데 그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한테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 요구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뭐 기자들과 소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말씀하신 그 청와대 기자들이 이 기자라는 직군에 대한 평판을 다 흐려버린 거지. 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단이 있었어? 이런 질문이 대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갖다 대는 기준이나 잣대들이 다르냐는 거죠. 똑같이 갖다 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비판이 좀 못마땅한 하시다면 그런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대중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청와대 기자들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니들이 우리 직군에 대한 평판을 다 망쳤으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서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워딩을 이제 또 깔끔하게 좀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전인범 그날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영입 인사인 그러니까 전인범 전 사령관의 그 아내 되시는 그 심하진 총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들으려고 기자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명확하게 딱 방송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딱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전인범 사령관을 영입한 것이지 그 심하진 총장 영입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어쨌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깔끔하게 방송용으로 짧게 해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그 문재인 대표가 협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기자들하고 보좌진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러니까 방송 매체에 요청이 있었어요. 탄핵에 관련된 방송용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정리를 좀 하고 그 탄핵 정국에 관련된 그 방송용 코멘트도 해줬어요. 한 1분 정도 내게 짧게. 저희도 이제 그거를 코멘트를 편집할 것도 없이 그냥 통으로 딱 낼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방송용으로 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보좌진들이 그것이 뭐 너무 과잉으로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현장에서 거짓말도 있고 뭐 짜증 섞인 그런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차를 타고 정말 차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가 출발을 해버릴 정도로 휙 갔어요. 그랬던 이제 현장에서 그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좀 불만 섞인 좀 말들이 나왔죠. 아니 그 추가 질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이거 취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막 좀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기사로 뭐 성명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이게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캠프에. 그러니까. 그 캠프에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문재인 대표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자기네들 해달라는 방송용 멘트까지 다 해줬는데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항의문이 나왔다는 얘기를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됐냐면 그러니까 국회 출입이잖아요. 물론 여당 출입, 야당 출입이 다르지만 옛날에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에 막 이제 구설수에 오른 그런 일들이 많으면 되게 짜증스럽게 표정을 짓고 복도를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못해 기자들이. 질문하면 너무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이런 뭐 짜증 섞인 얘기 막 하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도 몇십 미터를 그 옆에서 조용히 혹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일단 녹음기나 휴대폰은 김무성 전 대표 입 근처에 가까이 대고 질문은 안 하고 아무도 그것만 대고 있어요. 조용히 같이 걸어가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친구의 되게 중요한 좋은 친구의 중요한 덕목이 힘들 때 옆에 말없이 있어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 장면들이 오버랩이 됐거든요. 그렇게 질문해야 될 때 질문하지 않았던 기자들이 질문을 방해받았다고 성명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까 그 강혁진 선수한테 통상적인 수준이냐고 물어봤던 게 그게 항상 벌어지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현장을 마크하는 기자들이 그 기자들 차원에서 지금 성명서를 낸 거잖아요. 그 정도 성명서가 나왔을 정도면 정말 그 현장에서 심각한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다면 그 성명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뭐 좀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치고박는 수준이었으면은 저기 대변인 역할하는 김경수 의원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진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해가지고 뭐 어필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거는 기자 수첩으로도 조져요. 자기네들 불만이 있으면 뭐 이런 건 좀 현장에서 굉장히 짜증났다 뭐 해가지고 그게 비판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성명서 형태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좀 웃었죠. 왜냐하면
어지간해서는 현장 기자들, 저도 그걸 하면서 이 짜증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현장 기자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솔직히 그 기사를 보고 성명서 냈다는 걸 보고는 웃었어요.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명서를 내냐. 이건 좀 오버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따라가진 않았는데, 그거 보고서 지금 좀 옛날 분이긴 한데 반기문 전 총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짜증나가지고 쌓이고 쌓였다가 폭발한 거야. 반기문 전 총장 공항에서 어떻게 했는데. 맞아. 청와대 기자들이 성명 낸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손 모으고 찍소리도 못해요. 질문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될 때는 정말 못하고, 그리고 정말 화를 내거나 성명서를 내야 될 곳에서는 못 내고 있다가 갑자기 저는 엉뚱한 곳에서 성명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계속 쭉 냈었으면 이번 문제도 안 되죠,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문재인 전 대표의 스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스탭들, 제가 현장 기자라도 짜증냈을 거야. 네. 맞아. 짜증은 나요.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취재를 하는 사람들의 일인 거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은 정리를 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각자의 뭐 할 일, 항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관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성명서 자체가 전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성명서에 그러면 성명서를 낼 때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방송사로 치면 뭐 기자협회 이런 것처럼 현장 기자 뭐 일동 이렇게 냈어요. 현장 기자 일동.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나는 거기서 빵 터졌어.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관. 아니, 그것도 너무 내용도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됐던 게. 무슨 언론관까지 나와. 언론관, 그렇게 뭐, 자기네들이 기왕 성명서를 내는 바에야, 뭐 언론의 자유가 뭐, 내세운 기친이 그럴 수 있는데, 뭐, 연이은 질문 저지가 문 대표가 뭐 정해진 메시지만 전달할 뿐 비전과 정책에 대해 이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해주는. 오바들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왜 이러지? 그 공개사가 또 하라고. 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 대변인이. 그러니까. 할 정도, 그러니까 대변인하고 기자들, 아니면 뭐 현장 기자들 중에서 그렇죠. 뽑아가지고 뭐 이러이러 했는데. 좀 하지 맙시다. 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성명서를 해서 이것들이 기사화되고 방송에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현장 기자랑 대변인 정도. 그럼요. 해서 조율될 수 있는 문제인데. 조율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성명서 내고 마치 무슨, 진짜 언론관에서 빵 터졌어, 진짜. 언론관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론관이란 언론을 대하는 태도다, 이런 건가? 그리고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으면 저는 욕하거든요, 현장에서. 그 분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시식되면서. 욕이 안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정도. 거짓말해?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이렇게 성명서, 이거는 좀 과했다. 욕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보면 마크 엄청 심하게 하면 기자들 다 CD. 원래 그래. 원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현장에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이거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논평낸 거 알아요? 새누리당 안 되지. 진짜 그러면. 웃기더라고, 이게. 이 맥락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국회에서 봤는데, 김무성과 좋은 친구들 한 40명 봤는데.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말을 하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원래 그러려거니, 이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쌓았던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도덕적이어서 욕먹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시절 때,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권위주의 기자들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럴 때 찍소리 못 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약간 그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지금 거기서도 얘기를 한 건데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길들이기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 그 스텝들 이 선수들 실드 치는 게 아니에요. 옹호해줄 이유는 없죠. 다 했어, 솔직히. 거짓말도 했고. 제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되게 욕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성명서라든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진짜. 언론개혁 관련해서 뭐 법안을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사가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질문을 아예 뭐 반기문 전 총장처럼 질문 하나 안 받고 간 것도 아니고 뭐 김무성 전 대표처럼 뭐 째려보고 누구처럼 질문했는데 니는 왜 그런 질문을 이러고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처럼 뭐 이렇게 웃으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질문,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질문을 다 받았거든요. 전인범 사령관 그리고 하나는 그 누구야 송영길 그렇죠. 의원의 그 약간 좀 캠프에서의 좀 이렇게 불협화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후보다라고 그 워딩도 있었고 그리고 탄핵 현안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3번 멈춰서서 그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받고 나가는데도 이렇게 무슨 정말 입에다가 장수를 채운 것 같은 막 이런 식의 악의적인 성명서는 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근데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 기자 일동 뭐 이런 걸로 지금 성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날 뺐네. 오늘 거기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어디 기자 일동 이렇게 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는 어느 언론사명을 쫙 적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었나요?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명서에 포함이 된 것 같진 않고 기사상에는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어디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추가 질문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 되게 좀 짜증스럽게 불만을 표했던 그 매체, 그러니까 뭐 야당이니까 이쪽을 커버를 하겠죠. 근데 여당 옛날 새누리당 출입하는 같은 회사 다른 기자인데 뭐 새누리당 쪽에는 막 가서 대변인님을 손잡고 막 어디예요? 동성인데 처리해 줄 건가요? 알았어. 김무성 전 대표였나?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안 오면 기자회견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런데 기자들이 저는 이게 뭐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현재 언론 그 취재 환경에서는 캠프 사람들이나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술을 먹기도 하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조율하라고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아니라 취재를 위한 건데 그런 자리 놔두고 뭐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대선 주자 후보들, 뭐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 그리고 모든 뭐 장관, 뭐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성명서가 나온다. 그럼 전 인정. 그러면은 그럼 인정. 앞으로 성명서가 몇 개가 나와야 되지? 아니 이게 성명서로 풀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닌 거죠 이게. 현장 조율하는 문제인 거죠. 마지막으로 구지민 선수의 방송 후기를 들어보고 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좀 방송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주차죠. 2주차. 네, 지난 첫 주에는 월요일이 설 연휴였기 때문에 화요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물론 뭐 이미 연휴 때부터 저희 전쟁은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첫 주를 어찌저찌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큰 오판이었고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컨셉이 성장합니다. 저는 괜찮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딱 원래는 컨셉을 잡아놓고 코너를 딱 짜놓고 거기에 맞는 패널을 끼워놓고 그다음에 질문지를 짜서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는 그런 스크립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2주차 됐는데. 저는 우선 또 언론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혹은 다른 후보들은 문재인은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기자들은 문재인은 기자들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막 성명서 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기자들이
이런 성명을 냈어요. 문재인 대표가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어떤 건물의 복도에 지나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붙잡고 세례를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좀 굉장히 협소하고 이동 중인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그 상황이라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표가 뭐 굳이 서서 이런저런 답변을 해주던 와중에 뭐 기자들은 계속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다 싶어서 중간에 그 참모진이 이제 그만 좀 하시라 제지를 했는데 기자들이 이게 왜 갑자기 화가 났는지 그 단체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지나가는 상황이거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자들이 들이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답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니 그 대중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청와대 기자들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니들이 우리 직군에 대한 평판을 다 망쳤으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서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워딩을 이제 또 깔끔하게 좀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전인범 그날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영입 인사인 그러니까 전인범 전 사령관의 그 아내 되시는 그 심하진 총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들으려고 기자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도 명확하게 딱 방송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딱 해줬고, 그러니까 내가 전인범 사령관을 영입한 것이지 그 심하진 총장 영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쨌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깔끔하게 방송용으로 짧게 해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그 문재인 대표가 협조를 했냐면. 그 와중에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기자들하고 보좌진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그러니까 방송 매체 요청이 있었어요. 탄핵에 관련된 방송용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근데 이제 와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언론 통제다. 오호 통제네요, 진짜. 다음번에 여기 통제했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표 옆에 하림 씨하고 선웅 씨하고 둘이 한번 불러가지고. 좋네요. 옆에서 본 문재인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만만해 보이는 이유가 또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면 되게 패권적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한테는 이런 요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한테는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 요구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뭐 기자들과 소통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까 말씀하신 그 청와대 기자들이 이 기자라는 직군에 대한 평판을 다 흐려버린 거지. 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단이 있었어? 이런 질문이 대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왜 갖다 대는 기준이나 잣대들이 다르냐는 거죠. 똑같이 갖다 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비판이 좀 못마땅한 하시다면 그런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할 것은 저희들의 질문 드리겠다. 답 드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으면 그렇게 정리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문재인에게는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지. 더 웃긴 게 기자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곧바로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언론인들이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디다 대고야 이건 또. 어디다 대고. 아니 새누리당이 문재인한테 언론 통제한다고 얘기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그 기자들 다 어디 갔냐고. 근데 이렇게 진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론의 윤리도 그렇고. 그렇죠? 저도 그 지점 얘기하고 싶었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녹음기라든지 취재라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질문 자체를. 이런 거야말로 정말 언론 통제지. 그러니까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에서는 입도 뻥끗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게 문재인이야.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왜 성명서를 내지 않았는지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답해줘야 될 의무를 떠나서 그 상황의 풀 영상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성명만 나오고 막 뭐 하니까 진짜 문재인이 기자들을 막 닥달하고 막 물리적으로 보좌진들이 막 이렇게 뿌리치고 행패 부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재인은 답할 걸 다 답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시민들이 일단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었어요. 셀카를. 그래서 일단 셀카부터 다 찍게 해주세요라고
그 비서진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양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 다 찍고 나서 질문을 하죠. 전인범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인범의 부인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온 적이 없다. 이거 답변했었고 그 앞에도 또 하는 답변까지 했어요. 통상적으로 후보든 당대표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개의 질문을 받고 나면 다음 디테일한 백불은 이제 대변인이 하는 것이 혹은 주위에 있는 공보 담당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한두 개의 답변조차도 응하지 않았다. 사실 그 당시엔 전인범에 대한 답만 해주면 딱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듣는 것은. 근데 그 뭐 10개, 20개를 다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 보좌진들이 이후에